네, 안녕하세요. 글로벌토스 원선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지금 보고 계시는 CLE 450 포매틱 모델입니다. 메르스 벤츠의 새로운 라인업 가운데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흥미롭기도 하고요. 또 그것을 떠나서도 또 멋진 디자인을 보여주는 차량이 CLE 모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메르스 벤츠는 C클래스 쿠페, E클래스 쿠페, 그리고 CLS 같이 기존의 쿠페 스타일의 약간 스포티한 외관을 가지고 있는 차량들을 모두 다 단종시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델들을 대신해서 이제 CLE를 출시한 건데요. 디자인뿐만 아니라 어떤 특징들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면부 디자인은 먼저 측면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측면에서 보시면 이렇게 샤크 노즈 전면부 디자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앞코가 살짝 튀어나와 있는 특징을 보여주죠. 그리고 전면부 그릴 형태는 굉장히 넓은 형태의, 그리고 안쪽에는 삼각결 형태가 촘촘히 이어져 있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차량 가운데는 AMG 라인이 바로 이러한 스타일의 그릴 디자인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액티브 셔터 그릴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네요. 그리고 이쪽은 모두 다 막힌 형태로 되어 있고요. 바람의 흐름을, 공기의 흐름을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막아져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보닛이 상당히 이 쿠페 스타일의 모델답게 이 보닛에 있는 에어돔 형태가 강렬한 형태로 되어 있죠. 끝까지 이어지는 두 개의 라인이 특징이기도 합니다. 헤드램프는 어댑티브 헤드램프가 적용이 됐고요. 앞차의 눈부심 방지를 위한 기능들도 모두 다 적용되어 있습니다. 휠 사이즈는 20인치 휠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쪽에 이 막혀있는 부분들이 보이시죠? 이런 부분들이 공기의 흐름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한 요소들도 적용된 휠 디자인도 특징이기도 하고요. 자, 이제 측면으로 오면은 이 CLE 쿠페의 가장 멋진 디자인이 드러나게 됩니다. 지금 이 위쪽부터 더해지고 있는 이 루프 라인이 유려하게 뒤쪽까지 쭉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러한 모습들은 기존에 출시됐던 C클래스 쿠페를 떠오르게 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E클래스 쿠페 역시 이렇게 라인이 뒤쪽까지 떨어지는 모습이었지만 차량이 좀 길다 보니까 이 부드럽게 끝까지 떨어진다기보다는 먼저 좀 떨어져서 이 뒤쪽에 이렇게 트렁크 같은 형태로 되어 있던 뒤쪽 라인을 E클래스 쿠페에서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CLE는 굉장히 유려한 라인이 끝까지 이어지면서 쿠페다운 좀 멋진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약간 45도 뒤쪽에서 봤을 때 이 부드럽고 약간 좀 관능적인 이 뒷모습이 더 두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보면 또 CLS가 떠오르기도 하네요. 사실 이 투도어 쿠페가 굉장히 좀 깔끔하고 멋진 디자인을 보여주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투도어라는 특징 때문입니다. 기존의 포도어 모델들은 이 차량의 중간에 가르지르는 이 도어의 라인 때문에 아무리 깨끗하게 좀 정리해도 좀 어수선한 분위기가 있을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이 투도어 쿠페는 차량의 중간을 이렇게 딱 균일하게 나누는 이러한 라인 때문에 더 깔끔한 인상을 측면에서도 보여주는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의 하부에는 아쉽게도 배기구들은 모두 다 페이크 배기구고요. 자, 막혀 있습니다. 그냥 막혀 있는 형태이고요. 뭐 디퓨저도 이렇게 부각되는 형태는 아니고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네요. 그리고 기존의 C클래스 쿠페와는 다르게 이렇게 이어져 있는 리어램프 디자인을 통해서 뒷모습이 좀 더 단정해진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차량은 CLE 450 모델이고요. 조만간에 CLE 200 모델도 출시가 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또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다양한 파워트레인의 모델들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자, 도어를 열어보게 되면은 트렁크는 굉장히 좀 넉넉한 크기입니다. 보통 이런 스타일의 차량들이 좁은 적재 공간 때문에 아쉬움을 주기 마련인데 CLE는 그런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네요. 420리터의 굉장히 넓은 이 적재 공간을 통해서 골프백 3개까지도 들어갑니다. 거기다가 이 안쪽까지 정리가 정말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실내 공간 살펴볼 텐데요. 일단 한쪽에 있는 이 연비표 한번 살펴보죠. 복합 연비가 10.9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파워트레인은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되면서 하이브리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도어는 이렇게 좀 프레임리스 도어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쿠페다운 모습이 있죠. 자, 그리고 안쪽의 분위기는 확실히 뭐 C클래스 세단에서 봤던 실내 분위기를 떠오르게 합니다. 뭐 E클래스 슈퍼스크린 정도의 옵션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신 3세대 MBUX를 탑재를 하면서 인포테인먼트 기능은 뭐 E클래스와 버금가는 그대로의 기능을 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도어 쪽에는 부메스터 사운드 시스템이 적용된 것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시트는 헤드레스트와 일체형의 스포츠 시트가 마련된 점도 CLE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몸을 굉장히 뭐 하드하게 잡아주는 타입은 아니지만 좀 여유도 있으면서 이 엉덩이와 허리를 지지하는 부분도 탄탄한 이런 시트, 스포츠 시트를 경험할 수가 있었고요. 자,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인 분위기는 C클래스의 실내 공간을 많이 떠오르게 하고요. 그리고 위쪽에 이 대시보드 있죠.
그리고 송풍구의 디자인 이런 것들이 흡사히 비행기 날개와 같은 이러한 이미지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은 메르스 벤츠의 스포츠 스티어링 휠 디자인이 적용이 되고 있고요. 터치 형태의 각각의 버튼들 그리고 계기판의 설정 역시 상위 모델은 E클래스와 동일한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홈 버튼을 통해서 다양한 설정들을 계기판의 설정들을 변경할 수 있는 부분도 동일한 부분이고요. 기어 노브는 이렇게 레버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3세대 MBUX가 적용된 것도 E클래스와 동일한 부분이고요. 유튜브 웹이라든지 멜론, 틱톡 같은 앱들을 사용할 수 있는 점도 동일합니다. 이 3세대 MBUX는 국내에서는 지금 시장 E클래스와 지금 CL2만 적용되고 있거든요. 앞으로 출시될 다양한 모델들에도 3세대 MBUX가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E클래스를 소개드리면서 이 MBUX를 자세하게 설명드렸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안 보여드렸던 부분들 한번 보여드리면 틱톡 앱을 실행시키면요. 세로 스타일의 이러한 영상들이 그대로 이렇게 크기에 맞게 조절이 돼서 나오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요. 유튜브 어플리케이션이 아니라 그냥 웹페이지 PC 화면과 같은 웹페이지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제 쇼츠를 제정했을 때는 틱톡과의 차이점을 볼 수가 있겠죠. 위아래가 살짝 이렇게 잘려서 보이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화면 최적화가 되어 있지는 않죠. 이런 점들이 좀 어플리케이션에 따른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홈 화면에 이 집 모양의 아이콘을 꾹 누르게 되면은 3세대 이전의 클래식한 형태의 이 MBUX 화면을 설정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웨이브라든지 뭐 앵그리버드 같은 게임들도 차량에서 쉬는 동안에 잠시 즐길 수가 있습니다. 플레이 해보면 정말 좀 버벅거리는 거 하나 없이 깔끔하게 스마트폰처럼 재생이 되는 이런 게임들도 즐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요. 지금 이 위쪽에 보면 마이크 아이콘이 생겼습니다. 이 기능은 MBUX의 3세대의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운전자가 혼자만 앉았을 때는 굳이 안녕벤츠라는 이 명령어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기능들을 실행시킬 수가 있는데, 자, 지금 보는 것처럼 운전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이렇게 음성 비서가 실행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이 기능은 이쪽 설정 메뉴에서 이 안녕벤츠 명령어를 활성화시키고 호출어 미사용을 활성화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실수로 이 음성 비서가 활성화되는 것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아직은 이런 부분들이 이제 3세대 MBUX이기 때문에 이렇게 벌어지는 일인 것 같고요. 앞으로 2025년에 출시될 새로운 이 MBOS에서는 이러한 현상들은 좀 없겠죠. 자, 다시 실내로 와보면 이 아래쪽에 보면은 덮개가 있는 수납 공간, 그리고 컵홀더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키는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상당히 이 부분이 좀 좁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처럼 이곳에 이제 음료수를 두는 경우에는 이 스마트폰을 꺼내는데 조금 불편하게 됩니다. 그리고 암레스트 아래쪽에도 넉넉한 수납 공간 마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주행 모드는 이 아래쪽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이제 활성화를 시키는데요. 자, 주행 모드는 컴포트, 에코, 스포츠 이렇게 주행 모드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역시 차량의 그래픽 역시 CL2 모습이 좀 보여지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360도 어라운드 뷰 카메라 적용되고 있고요. 자, 후진을 하게 되면은 가이드라인도 표시가 되는데요. 지금 이 가이드 뒤쪽에 타이어의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에 이 리어휠 조향 시스템이 적용이 되면서 이런 식으로 뒤쪽에 바퀴가 좀 꺾여 있는 거, 살짝 꺾여 있고 요 가이드라인이 표시되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차량이라면 조금 더 작은 경사로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아마 표시가 됐겠죠. 그리고 지문인식이라든지 차량의 설정으로 발효할 수 있는 이러한 버튼들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주행 보조 시스템 이쪽에서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플 중에 이제 루틴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루틴을 설정하게 되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요, 외부 온도가 뭐 영하로 내려가면은 에어컨을 켜고 시트 열선 켜줘 라는 이러한 명령어를 루틴을 통해서 이렇게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상황과 조건을 이제 운전자가 직접 설정을 해서 기능을 추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기능들도 아마 적극적으로 사용해 보신다면 굉장히 편리하게 주행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궁금한 한번 뒷좌석도 봐야죠. 지금 시트는 이 레버를 당겨서 이렇게 접게 되고요. 접는 경우에는 살짝 앞으로 자동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 시트는 제 시트 포지션을 맞춰 놓은 상태인데, 착석해보면 시트를 젖히기 전까지는 한 요 정도의 실내 공간 보여주고 있고요. 시트를 뒤쪽으로 당겨보게 되면은, 제 시트 포지션에서는 뭐 무릎 공간도 여유가 있고요. 제 키가 170인데 살짝 이 지붕에 머리카락이 닿습니다. 그러니까 170이 넘는 분들이라면 기본적으로 이쪽 위쪽에 머리가 닿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머리 공간이라든지 어깨 공간에
부분에 있어서는 좀 좁다는 생각은 들긴 하지만 이 다리를 놓는 공간만큼은 그래도 굉장히 좀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본격적인 세단만큼은 아니지만 이 2열 공간의 활용도도 굉장히 좋은 차량이 CL2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쪽에 이 썬루프도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답답함도 상당히 좀 없는 편입니다. 아래쪽에는 뭐 컵홀더 따로 돌기는 나와 있지 않네요. 이 컵홀더와 수납 공간 마련되어 있고요. 뒤쪽에는 별도의 이 공장치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들은 따로 없습니다. 송풍구 정도만 이제 조절할 수 있고요. 가운데 구동축이 지나는 부분이 높게 솟아올라 있기 때문에 그냥 두 명이 앉는 구조. 시트도 그냥 2인승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헤드레스트 역시 두 개만 마련되어 있고요. 네, 시승 현장에 지금 카브리올레 모델도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뒤쪽 라인이 이제 루프를 열 수 있는 소프트 탑이 적용된 카브리올레 모델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역시 카브리올레 모델은 이 오픈해야 이 뒷모습이 정말 멋지다는 생각이 드네요. 완전히 이 차량의 안쪽으로 소프트 탑이 수납되는 형태이고요. 뒤쪽에 보시면 이 부메스터 스피커가 위치해 있는 것도 특징이기도 하네요. 네, 카브리올레는 이게 실내가 당연히 잘 들여다 보이는 모습을 하고 있고요. 이 적재 공간이 사실 열어보면은 조금 좁아지긴 합니다. 이쪽 아래쪽에 이제 루프가 수납되는 부분이긴 한데요. 그래도 이 루프가 수납되는 이 트렁크 공간이긴 하지만 뭐 적재 공간은 좀 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커버도 작동되기 때문에 큰 짐을 실을 때도 이제 여유롭게 좀 들어가는 모습도 보여지고요. 시트를 접을 수 있는 버튼들이 요 좌측에 이제 좌우에 위치해 있는 것도 카브리올레만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일반적인 쿠페 모델과는 다르게 이 버튼을 눌러서 이 트렁크 도어가 자동으로 닫히진 않습니다. 이 카브리올레의 이 후면부 모습도 보여드렸고요. 네, 그럼 지금부터 멜스-벤츠 CL2 모델의 주행 성능 알아보겠습니다. CL2 중에 가장 먼저 국내에 출시되는 이 CL2 450 포매틱 모델 먼저 지금 시승을 하고 있고요. CL2 200 모델뿐만 아니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까지 모두 다 출시돼서 다양한 파워트레인을 구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해외 시장에는 디젤 모델도 있긴 한데 뭐 국내 시장에 디젤 모델이 출시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거나 벤츠는 이제 C클래스와 E클래스의 쿠페 모델들을 정리를 하고 CLS까지 단종을 시키면서 이제 CL2를 통해서 전체 라인업의 쿠페 모델들을 좀 정리를 많이 했습니다. 뭐 어느 정도 좀 비용도 절감하는 효과를 누릴 수가 있겠죠. 그렇다 보니까 이 CL2는 기존의 쿠페 모델들, 벤츠의 쿠페 모델들을 구매했던 많은 소비자분들의 피드백을 반영을 해서 차량에 반영시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C클래스 쿠페에서는 좀 좁은 실내 공간, 그리고 E클래스 쿠페에서는 좀 더 경쾌한 주행, 이런 것들에 대한 피드백을 많이 반영해서 CL2에 적용했다고 하고요. 이러한 긴 길이 때문에 실내 공간의 여유도 있겠지만 디자인에서도 C클래스 쿠페처럼 너무 좀 탄탄하게 다부져 보이는 이런 인상보다는 굉장히 여유로운 모습들을 외부 디자인에서 좀 확인할 수가 있었죠. 차량의 전체적인 움직임은 지금 컴포트 모드로 주행하고 있는데 역시나 좀 여유롭습니다. 스티어링 휠의 유격도 살짝 존재하는 형태이고요. 그 부분이 뭐 민첩하게 앞코를 확확 바꾸는 이런 모습들은 좀 찾아볼 수가 없고요. 자, 서스펜션도 어댑티브 서스펜션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지금 과속 방지턱을 넘을 때도 이 충격을 정말 대단히 잘 흡수하고요. 기존의 E클래스는 일반적인 기본 서스펜션에서 바로 이제 기본 서스펜션에서 바로 에어 서스펜션으로 넘어가는 이런 구성을 좀 보여줬는데요. 이 CL2는 어댑티브 서스펜션을 적용하면서 승차감에 있어서는 오히려 E클래스 기본 모델보다도 이 CL2가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제 주행 모드를 다이나믹 모드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스포츠 모드로 활성하게 되면은 약간 좀 고 RPM으로 지금 RPM 게이지가 살짝 치솟는 것도 볼 수가 있고요. 좀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381마력의 출력을 초반부터 강력하게 뿜어냅니다. 0에서부터 100km까지 가속 시간이 4초대인 모델인 만큼 뭐 주행에 이렇게 답답함은 찾아볼 수가 없는데요. 자, 이제 좀 가속을 한번 해보면요. 스포츠 모드에서는 사운드도 굉장히 멋지네요. 사실 벤츠 C클래스, 그 중에서도 고성능 모델인 C63AMG도 이제 6기통 엔진을 탑재하지 않죠. 하지만 CL2는 6기통 엔진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이 CL2의 특징을 보여주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인데요.
쿠페 스타일의 차량인 만큼 성능에 있어서도 좀 만족할 만한 수준, 그러니까 기존의 C클래스 고객들이 아쉬워했을 만한 이 퍼포먼스적인 측면에서 여유로운 주행을 즐기고 싶다 하는 분들에게는 CLE를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나쁘지 않은 선택지가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퍼포먼스적인 측면으로 좀 돌아오면요, 이제 리어휠 조향 시스템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뒷바퀴가 2.5도 정도 이렇게 조향이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여유롭게 코너라든지 유턴 할 때 좀 더 여유롭게 돌아 나갈 수가 있습니다. 어댑티브 서스펜션과 이 조향 시스템 덕분에 주행이 한결 더 편해졌습니다. 6기통 381마력의 엔진을 탑재하고 있지만 뭐 퍼포먼스적인 측면을 대단히 강조한다기보다는 좀 더 여유로운 동력 성능, 그리고 안락한 승차감,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데 이제 파워트레인이라든지 서스펜션 세팅이 좀 맞춰져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네요.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더라도 여유롭고 멋진 차라는 생각이 이 CLE를 시승하면서 들게 되는 가장 큰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글로벌 오토뉴스 원서동이었고요. 저도 다음 시승 통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